우리 친구들 드디어 4교시입니다. 아까 자가품질 검사는 항목도 있고 검사 항목도 있고 또 검사 주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렇게 3개월 경과했는데도 검사를 안 맡으면 이것도 벌금이 있어요.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즉석 판매 가공업 하시는 분들은 빵, 크림을 바르거나 뭐 채워넣은 것은 9개월마다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각각 검사 항목이나 주기들이 나타나 있고요. 식품 첨가물은 6개월마다 한 번, 소독제는 또 6개월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검사 항목이나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이쪽에 나오네요. 과자는 유탕 처리, 튀긴 것들은 산가, 밀봉 제품들은 세균수, 조건들이 굉장히 많죠. 아플라톡신은 B1, B2, G1, G2의 합으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사 항목 및 주기들이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종 될 수 있으면 자주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껌, 캔디류, 빙과류 등에는 타르색소도 검사하고요. 또 세균수도 검사하죠. 세균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또 보시면 물엿 같은 경우도 인공감미료 또는 곡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납, 중금속에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납도 검사한다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식품 자가품질 검사, 식품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우리 식품 공전 보는 법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식품 공전과 약전에서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내어 이해할 수 있다. 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예요. 식품 공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 보듯이 보시려고 하시면 아마 한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봐도 머릿속에 안 남을 거고. 식품 공전하고 약전은 백과사전처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식품 공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찾아봐야 내가 좀 더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공전 목차예요. 첫 번째는 총칙, 두 번째는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및 기준 규격, 세 번째는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아까 제가 예로 타르색소 말씀드렸었죠. 네. 장기 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네 번째는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비슷한데 무슨 말이에요? 벌써부터 이제 어려워. 네. 6번 식품 접객업소의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아까 식품 접객업소는 자가품질 검사는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만 나름 다른 기준들이 있어요. 네, 7번째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 우리가 실험하려고 검체를 채취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실험할 건데 샌드위치에서 빵만 채취해서 실험한다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8번째 우리가 아마 제일 가장 많이 볼 컨텐츠입니다. 일반 시험법, 시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고 일람표까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뭘 나타내는지 먼저 총칙 먼저 보실게요. 총칙은 그 안에서도 또
일반 원칙,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용어의 풀이, 식품 원료의 분류 네 가지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원칙에는 수록 범위, 분류, 특히나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 공전 이외에 사용 가능한 시험 방법, 어떤 논문에서 사용하세요, 어떤 곳에서 찾아보세요가 나와 있고요. 또 표시 기호나 단위 해설 등에 대한 내용도 여기 총칙에 나와 있는데요. 가끔 그 공전을 보다 보면 이거는 무슨 기호지? 뭘 나타내는 거지? 나 모르겠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표시 기호들을 모르겠을 때 일반 원칙, 총칙에서 일반 원칙에서 찾아본다는 거. 예로 실험할 때 쓰는 시액 제조할 때 보면은 뭐 이런 기호들이 있거든요. 여기 화살표예요. 화살표, 뾰족 화살표. 예를 들면 암모니아 수 가로치고 이렇게 쓴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친구들? 얘는 암모니아 수 1ml 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증류수를 첨가해서 토탈 100ml로 만들어라 하는 뜻을 이렇게 약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해설들이 여기 총칙 일반 원칙에 나타낸다는 거. 자, 기준 규격 및 적용, 강화된 기준 적용, 타르색소, 보존료, 산화방지제, 과체 음료, 당도 등이 이쪽에 나와 있고요. 용어의 풀이, 유탕 처리 제품이 뭔지, 살균 제품은 몇 도에서 어떻게 살균한 거를 말하는지, 밀봉 제품은 어느 정도 밀봉한 거를 말하는지, 냉장 영유아, 영아 유아식품 등은 뭘 말하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예로 한번 식품 공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에다가 친절하게 식품 공전 치시면 바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식품 공전, 활용 기준, 유형별 기준 규격, 첨가물 공전, 포장 공전 다 따로 나와 있죠. 식품 공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총칙에서 기준 규격의 적용 보시면 장기 보존 식품은 정하는 기준 규격과 함께 장기 보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 적용해야 하고 등등등등 나와 있죠.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장기 보존하는 식품은 저쩌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의 타르색소란 정한 타르색소 중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에 해당하는 식품 유형이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를 말한다. 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란 요런 거를 말한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 과체 음료의 100% 착즙액 기준 당도는 다음과 같다. 망고 얼마, 파인애플 얼마, 이렇게 아주 기준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거, 어디에서 나온 거 등등 1에서 장기 보존식품 1에서 요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본인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기 3. 장기 보존식품의 기준 규격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대요. 그럼 장기 보존 여기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대요. 통조림 식품이라 함은 병에 넣어 탈기와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총칙 보고 있었으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일반 원칙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시험법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또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시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시험법에 해당 시험 방법을 따르고, 여기서 없거나 기준 규격이 있어도 시험 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AC 규정 또는 분석화학회 AOAC 규정, 표준화기구 IS 규정, 농약 분석 매뉴얼 등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또 표준 온도는 20도, 상온은 이만큼, 실온은 이만큼 등등 자세히 나와 있고요. 중량 백분율 %, 함량 표시할 때는 부피 %, 질량 %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또 물 또는 물속에서 가열한다 라 함은 규정이 없는 한 가열 온도를 100도씨로 한다. 증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용액 농도는 1ml를 녹여 전량을 이렇게 한 것을 말한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렇게 내가 일반 시험법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은 여기 오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국어사전처럼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해서 1시간 더 또는 강렬할 때에는 전후 측량차가 이전 무게의 0.1% 이하임을 말한다. 이게 항량이라고 합니다. 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모르는 부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면서 보실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실게요. 네, 다시 PT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의 풀이, 유탕 처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식품 원료의 분류,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로 나뉘는데 식물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별 신기한 게 다 있어요. 네, 대분류, 소분류, 품목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및 기준 규격이에요. 네, 보시면 식품 원료들은 성상, 이물, 첨가물 등등등 오염물질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잔류 기준이 얼만큼이고요.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 제조 가공 기준은 제조 가공하면서 식품 위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식품 용수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 건지, 오염이 되지 않게 포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온도, 우리 발골하는 곳 작업온도 있다고 했죠. 생산하는 곳들도 다 기준 작업온도들이 있습니다. 작업 온도들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성상, 이물, 첨가물 등등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나와 있고요. 보존 및 유통 기준,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각각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실온 보관 유통은 몇 도에서 하는지, 냉장 제품은 몇 도인지, 냉동 제품은 몇 도인지 등등 유통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원료는 가공되지 않은 건지 어떤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예, 아니요, 독성이나 부작용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등등 다이어그램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 식품 제조하고 신제품 개발할 때는 이런 거 꼭 확인해야겠죠. 네. 우리 친구들 나중에 신제품 제조하는 업무 맡았을 때 여기 찾아보면 되겠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품 공전에서. 세 번째,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입니다. 식품의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살균하고 멸균하는 조건도 다르고요. 꿀, 단풍 시럽을 원료로 하는 때에는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알러지 유발 식품이라. 꿀이나
단풍 시럽 이런 거는 알러지 유발 식품이라 네. 여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포자를 파괴되도록 처리해야 알러지 유발이 안 되겠죠. 또 코코아는 12개월 이상 유아용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대요. 그것도 1.5%이야. 우리 애들 초콜릿 먹일 때 참 그랬네요. 네. 타르섹스와 사카린 나트륨은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초등학교 앞에 은근히 많아요. 네. 영유아, 초등학교라 영유아가 아닌가? 네. 영유아에 대한 나이도 기준치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찾아보시면 여기 보시면 6개월 미만은 얼마, 영아 제품은 얼마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나트륨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200 이하. 우리 아가들 그래서 이유식 먹일 때 소금 안 넣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보존 식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기 보존 식품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 세 가지죠. 통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저 이거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렇지만 먹을 때마다 항상 식품 실험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유래 식품을 섭취하고 싶어서 통병조림 식품은 멸균 할 때 여기 속 안에 중심 온도가 20도씨에서 4분간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으로 갖는 방법으로 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외형이 팽창되거나 변형되면 안 되고요. 이미 이치가 없어야 하고요. 통조림이나 여기 뚜껑 이런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석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주석이 150mg per kg 1kg 안에 150mg 이상 발견되면 안 되고요. 네, 세균 발육이 음성이어야 됩니다. 얘 가지고 세균수 실험했는데 발육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장기 보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레토르트 식품인데요.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는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 은박지인 줄 알았죠? 플라스틱 필름이에요. 금속박을 여러 개의 층으로 접착해서 성형한 용기에 제조합니다. 가공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해서 가열,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균 발육이 음성, 타르색소는 검출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준, 규격들이 있어요. 네.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18도씨 이하 보관, 냉동 보관 표기되어 있죠. 살균할 때는 중심부 온도를 63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가열한 제품들이 많아요. 살균 온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죠? 네. 가열한 제품들이 많고 중심부 온도를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살균해줘야 하고요.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유산균수에 대한 규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확실히 유통기한이 길죠. 긴 이유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다섯 번째는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나타낸 건데요. 네, 식품별로 어떤 성분들이 검출돼선 안 되고 어떤 성분들은 얼만큼 있어야 되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시험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별 정의, 원료 등의 구비 요건, 제조 가공 기준, 규격, 시험 방법, 우리가 제일 많이 볼 곳들이죠.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다 작업하면 친구들한테 파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기준 규격도 나와 있고요.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어야 한대요. 식품
분석하기 전에 검체를 채취할 때. 그래서 25,000kg 이상일 때, 그리고 20, 100, 1000만, 10만 kg 미만일 때 검사 대상인 경우는 얘가 요만큼 있는데 여기 한 부분만 딱 채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4곳 이상에서 채취 혼합해서 한 개로 하는 방법 등이 있대요. 4곳 이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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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채취하셔야 하시고, 안 되는 경우는 얘를 섞으래요. 10만 키로 썩기 힘들겠죠? 네, 여러 군데에서 채취하는 방법 쓸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험법이에요. 일반 시험법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일반 시험법, 얘 같은 경우는 일반 성분이 많겠죠. 예를 들면 뭐 단백질, 글씨가 네, 단백질, 또 지방, 당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식품 성분 시험법도 비슷하겠네요. 네. 그리고 첨가물 시험법, 아까 우리 첨가물 뭐 있었나요?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보존료 있었죠. 또 산화방지제 있었죠. 또 우리 소세지에 뭐 있었더라? 빨리 나 이거 쓰는 동안 생각해봐요. 소세지에 예쁜 색깔 내는 거. 네. 발색제. 또 우리 영유아 섭취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쓰면 안 되는 것도 뭐 있었죠? 타르색소 등등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험법이 나와 있고요. 미생물 시험법 우리 친구들 공부 많이 했죠. 세균수, 대장균 등등, 대장균군, 뭐 살모넬라 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우유 시험법이에요. 그거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또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이 있습니다. 뭐 아질산 나트륨은 소세지에서 0.2 g/kg 이상 나오면 안 되고 등등 규격 확인 시험법인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뭐 일반 시험법 2.1.3에 있는 시험법을 활용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7번째는 잔류농약 분석법이에요.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법, 인삼 잔류농약 분석법, 축산물 잔류농약 분석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잔류 동물용 의약품 시험법도 있고요.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도 있습니다. 아까 유해물질이 뭐 있었지? 방사능은 여기 있고요. 유해물질 아까 뭐 있었죠? 중금속. 기억하시나요? 네. 중금속.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 호르몬 등등 나와 있고요. 저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요 위에 시험법들에 무슨 시약을 사용한다, 어떤 시약을 사용한다 나와 있는데요. 그 시약을 우리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려고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험할 때 사용하는 시약에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고요. 또 그 시약으로 시액을 만들으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10% 암모니아수를 만들어라 하면은 암모니아수 몇 프로짜리를 가지고 10%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들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내가 잘 계산을 못하겠다 하면은 여기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 용액 및 용량 분석용 규정 용액들이 있습니다. 자, 표준 용액 제조할 때는 표준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표준품은 도대체 몇 프로짜리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 회사에 거 써야 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
식품공전 제8장 11번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 회사 들어가셔가지고 씨앗 구매할 때, 표준용액 구매할 때, 또 나머지 어떤 제품들, 뭐 소모품들 구매할 때,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제8 일반 시험법의 11번 씨앗, 시액, 표준용액 및 용량, 분석용, 규정용액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전 사람이 썼던 거 똑같은 거 사도 되지만 그 전 사람이 전에 샀던 사람이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 한번 하시고 사시면 나쁘지 않다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 시험법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식품 성분 시험법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캡처해 와봤습니다. 탄수화물, 당류 성분 시험법 보시면 크게 가, 나, 다, 라로 나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시험법 적용 범위 나와 있고요. 어떤 장치 쓰는지, 어떤 시약이 필요한지, 시험 용액은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뭐 어떤 식품에 적용한다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장치는 대부분 기기 분석을 위한 메인 장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약도 최종 희석 용액만 표시되어 있고요. 기기 분석을 위한 용액들, 시약들이 주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보셔야 될 거. 전처리에 필요한 기기들이나 시약들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험용액 조제가 전처리거든요. 그래서 전처리에 필요한 기기들이나 시약들은 여기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시험용액 조제 같은 경우는 전처리 방법 어떻게 추출하는지, 어떻게 분리하는지, 내가 원하고 있는 성분을 어떻게 용출하는지, 농축하는지, 희석하는지에 대한 실험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시험용액의 조제는 결국 기기 분석 시에 필요한 바이올에 담기 전까지 기기 분석 시에 필요한 그 용액화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약이나 장비는 꼭 여기 다 읽어보시면서 시약, 장비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 네, 예를 들면 회전식 감압농축기, 원심 분리기, 추출하는 시약 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실험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험에 행해야 하신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4교시 마치고요. 우리 5교시 때 다시 만나요. 네, 5교시 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식품공전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8 일반 시험법까지 설명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목차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오후에 5교시 때 다시 만나요.